안녕하세요. 자기증 없이 상담하는 조대리입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 첫 시간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셔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가게는 이제 골동품 샵이고요. 제가 골동품 샵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책 한 권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책이고, 제가 예전에 저희가 80년대에 재밌게 이제 돈이 없을 당시에 재밌게 읽었던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무슨 책이냐면, 센터예요. 센터. 그래서 언제냐면은, 1979년도 12월호. 센터를 가져와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 기억도 나고, 또 이제 저희가 79년도 12월이니까 80년대로 넘어가는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과도기에 있었잖아요. 그 과도기에 있었을 때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글들을 남겼는지 쭉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단연코 그때 당시에는 단연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가격은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500원이라고 나와 있죠. 한 권의 책 가격이 500원이었고, 이 샘터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가정주부들도 굉장히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샘터가 나오나요? 지금은 제가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왜 이제 하게 됐냐면은, 저희가 자기계발서라고 해서 누구는 돈을 이렇게 벌었다, 누구는 이렇게 많이 뭐 발전을 했다, 이런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뭐 팀 페리스의 4시간이라든가 뭐 연봉 10억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뭐 유튜버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방법대로 지금 가고 있고, 나는 또 나인데 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나의 방법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조대비라고 하는 저의 이름이 또 있겠죠. 저는 여자예요. 그리고 여성이고 엄마고 또 좀 있으면 이제 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샵을 하고 있을 때는 이 가게의 운영자예요. 그러면은 손님이 오시면은 가정 일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손님한테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손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캐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집에 가면 남편이 저를 봤을 때는 골든품 샵의 운영자로 보질 않아요. 그냥 집에 부인, 각시, 어떻게 보면 뭐 옆였네, 와이프, 다양한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 남편한테 충실을 하는 여자를 원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또 어떤가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집에 가면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이름이 하나인데, 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라는 사람은 이름은 하나인데,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인데, 내가 살다 보니까 정체성이 4가지, 5가지 엄청나게 많더라는 얘기죠. 내 부모한테는 또 자식이잖아요. 그럼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또 있을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원하는 맞으니까, 제가 맞으니까 또 바라는 게 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이 몇십 년을 살았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책들도 좋아하고 뭐 철학책들도 좋아하고
예전에 20대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30대까지도. 그런데 언제부턴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자꾸 따라가더란 얘기죠. 누가 뭘 했다, 누가 뭘 해서 잘 됐다, 그러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또 오더란 얘기죠.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지? 그거를 계속 집중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누군가가 안내해주는 책, 누군가가 안내해주는 자기계발서, 누군가가 안내해주는 야 이렇게 하면은 10억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너 연봉 1000만원이 될 수 있어, 월 1000만원이 벌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은 허공에 뜬 그냥 구름 잡는, 허공에 있는 구름을 잡는 법,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나를 안내해 줄 분은 여러분의 사실은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벌고 계신 분이 옆에 사실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조용히 가서 상의를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200만 원을 벌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조용히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100만 원짜리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1억 버는 사람한테,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물어봐요. 1억을 어떻게 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얘기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줘요. 근데 그분들처럼 내가 살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왜? 습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그러다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는 건데, 갑자기 내가 라면을 한 개를 먹는 게 내 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개를 끓여가지고 라면을 먹자 그러면 그거 도저히 감당 못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와 똑같아요. 제가 이제 79년도 12월 달 샘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79년도의 나, 80년대의 나, 그리고 90년대의 나, 2000년대의 나, 분명히 나는 있어요. 나는 있는데 엄마, 그 다음에 아내, 누군가의 자식, 이런 걸로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미래를 찾는다고 지난 과거에 내가 뭘 좋아했지? 하고 생각해보면 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샵을 하고 있지만 이제 경기가 지금은 다 어렵잖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요. 안 해보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섹터에 보니까 여자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79년도면 여자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할 때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태영 박사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태영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판사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판사가 될 때까지는 그분의 부모님, 남편, 이게 영향이 많이 있었겠죠. 그분이 예전에 인터뷰했던 거를 들어보면 그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고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0년대 60년대에 고시 공부를 여자가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했던 그런 세대였는데 그걸 다 이기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공부를 해서 내가 여자지만 나 하나의 그냥 개체로 살고 싶다 하는 그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았고,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단체를 만들어서 여성이라든가 약자에 대한 사회의 그 편견을 많이 무너뜨린 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존경하는 그런 한 분이에요. 여성 중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아직은 이제 처음이라 저도 낯설고 여러분도 낯설지만 저도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내가 정말 뭘 좋아하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남들은 다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빼고. 정말로. 그런데 제가 오늘 단톡방에 독서 모임 단톡방에 있는데 이제 그 책을 한 권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을 이렇게 봤을 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니까 길을 갈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전거를 타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샀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또 길을 가겠죠? 막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제 옆을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옆을 봤더니 먼지를 날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이 들었겠죠. 오토바이를 사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우리가 또 사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또 열심히 나 잘났다고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를 줄줄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또 휙 지나가겠죠. 저 사람은 비를 맞지 않아요. 나는 비를 맞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드는 생각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차를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빚을 얻어서 우리가 차를 사요. 그럼 당장 비는 안 맞죠. 그런데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차가 뭐 티코나 마티즈나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옆을 보니까 또 벤틀리가 촥 하고 지나가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저 사람처럼 저런 좋은 차를 못 타고 이렇게 살지? 그럼 예전에 내가 자전거도 없었을 때, 오토바이도 없었을 때, 또 자동차도 없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또 행복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또 벤틀리를 빚을 얻어서 또 사야 될까요? 그러면은 벤틀리 다음에 또 뭘 사야 되죠?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져 있다는 거. 내가 발전은 하되 욕심을 부려서 너무 앞으로 가지 말자.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부모, 그리고 내가 소중한 내 직업, 내 직장,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허공에 뜬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제가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 자전거 타! 자전거 타면 너 쉬운데 왜 자전거를 타지 않아? 그리고 휙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냥 내 길을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에 눈이 갔단 얘기죠.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 탄 사람이 휙 지나가면서 또 한마디 던졌어요. 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오토바이 타면 손쉽잖아. 가는 길이 얼마나 빠른데. 그러니까 제가 또 마음이 휙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갔는데
그 마지막에 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벤틀리 탄 사람한테 정말 너 행복하니? 하고 물어본 적은 없잖아요. 정말 행복한 거,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내 마음이 있고 조금이라도 누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행복이 아닐까요? 저희 아이가 아파서 3년 동안 항암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TV에서 누가 자살을 했다고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나는 아이를 살리려고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살리려고 하는데 그걸 목숨을 누군가는 또 서슴없이 놨다는 자체.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누가 목숨을 잃었다, 자살을 했다, TV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왜 인생을 허비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해?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는 우리 아이의 목숨이 저런데 저렇게 허망하게 버릴 수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참 그때는 아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욕심, 내 친구보다 평수가 좀 적어, 내 친구보다 차가 좀 좋지 않아, 내 친구보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 사실 그런 거는 내 건강을 잃었을 때, 내 아이가 아팠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길을 가면 돼요.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 되고, 자전거가 없어 그러면 걸어서 가시면 되죠. 그냥 묵묵하게 가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삶을 공유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경제성장이 막 일어나면서 뭐 7% 경제 성장이 되니 4%가 되니 막 이러면서 너도 나도 돈을 벌어서 돈이 없으면은 아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뒤처지는 사람, 부족한 사람, 멍청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판별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정말 독특한 삶을 인정해주는 사회로 지금 차츰차츰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 때에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늦지 않았다, 지금도 괜찮다, 지금부터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기로 드리고 저도 용기를 받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집에 맛있는 고등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가셔서 남편한테 발라줘 보세요. 오늘 수고했다. 그리고 남편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만 고생한 게 아니고 나도 고생했어. 고등어 좀 발라줘봐. 그럼 뭐라고 하시는지. 고등어 발라주면 너 혼자 그냥 먹어 그러진 않을 거예요.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